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이었습니다. 현대 시대에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님, 전통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인성예절교육원 류경희 대외협력국장님을 모시고 자리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먼 길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류경희 인사드립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 이 자리까지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우리 국장님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류경희 국장님의 인생 철학과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고 2부에서는 한국인성예절교육원 그리고 우리 국제여성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한국인성예절교육원과 어떤 계기로 어떤 인연이 되셨을까요? 예, 저는 한국인성예절교육원의 원장님이신 임기희 원장님과의 오랜 인연이 계기가 되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임기 원장님이시라고 하면 지난 회차에 또 저희 유성발리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기억이 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인성 예절 관련 공부를 하시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인성예절 관련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세대가 자랄 때는 대가족 가정이 또 봉건적 부모님 밑에서 자연스럽게 예의 범죄를 배웠습니다만 현대는 핵가족 사회이고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가정 예절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점이 안타까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인성예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국장님께서는 도동서원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어떤 일을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네,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동서원에서 하는 아이들 인성체험은 종목이 선비체험, 서당체험, 그리고 전통놀이, 떡매 쳐서 인절미 만들기, 차명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 도동서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인성체험은 서당체험과 그리고 선비체험입니다. 그래서 선비체험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비의 생활과 선비의 옷에 관해서 또 선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는지 그것을 가르쳐서 아이들도 자기의 인생 목표를 작게나마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다들 아이들이 선비복을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부터 옷은 어떻게 입는지 그리고 그 유복의 머리에 쓴 유건부터 시작해서 도포와 행정과 사대의 각각 그 옷부 속의 기능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비들이 앉는 자세부터 그리고 또 기본 예절인 절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은 큰절과 우리가 평절을 가르치는데 큰절은 어떨 때 하는 것이며 평절은 어떨 때 하는 것이라는 그 구분을 지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선비들의 최종 목적인 그 과거시험 치는 거, 그 모습까지 저희가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시험 치고 왔을 때는 갈 때는 우리가 유복, 선비 복장을 하고 가지만은 돌아올 때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와 앵삼을 입고
이제 아이들한테 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약간 그걸 연출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 선비 체험의 최종 목적은 나 자신을 바르고 그리고 목표를 갖고 설정을 해서 꿈을 이루며 그 다음에 이루는 거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게 우리 유교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도구는 아마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기구냐 하면은 옛날에 땅을 다지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일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나무로 된 부분에 기둥처럼. 네네 나무가 있고 이제 아주 큰 나무 둥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줄을 10개도 달 수 있고 20개까지 30개까지 다는데 그 줄 이름은 망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줄을 당기면서 털을 다지는 거, 집 지을 때나 혹은 이제 집안이 약한 곳에 요새는 뭐 건설 현장에서 도구가 많지만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저런 도구를 가지고 일단 지경 다지기 하면서 땅을 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할 때 가르치는 목적은 협동. 누구 하나 힘이 쏠리면 고르게 다져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협동심과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배려심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협동과 배려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저희가 지경 다지기를 전통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차 마시는 이제 사진이 있는데 저거는 저희가 일반인입니다. 저희 이제 올해 신입으로 들어오는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차 수업은 아이들한테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명상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인절미 만드는 겁니다. 가장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아침에 9시부터 와서 인절미를 만들어서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다 나와서 직접 떡매를 쳐서 떡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이 되고 사실 저도 인성예절 체험 강사를 하기 전에는 떡매를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되고 또 그 좋은 점이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요새 이제 아이들이 뭐 케이크나 그 과자를 좋아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인절미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인절미 먹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이제 도동서원에서 솔밭이 아주 좋습니다. 솔밭에서 하는 윷놀이가 되겠는데요. 윷놀이는 의외로 각 가정에서 많이들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윷놀이를 뭐 하자고 하면은 제일 신나합니다. 그리고 놀이가 다들 아이들이 좋아하지만은 아이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할 때도 지금 제가 중간에 엿가락을 가지런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놓지 않고 이것도 우리가 남에 대한 배려라고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던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육 가락을 조 형태로 놔도록 가르칩니다. 그냥 그 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육 가락 그냥 막 하고 나면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남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금방 아이들이 이제 알아채요. 그래서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서 처음에 선생님 했는 모습으로 주세요 하면은 아이들이 저렇게 예쁘게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 체험을 놀이로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성 덕목 중에서 여러 가지 8대 덕목이 있지만은 이 놀이에는 협동과 배려와 또 소통이 그리고 이제 예의 범절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저희 이제 인성 예절 체험은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추는 거 그거를 중점을 두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이제 서로 더 하고 싶어 하다가도 하다 보면은 너 먼저 해 하면서 양보하는 것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제일 신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 장소는 도동서원의 부속 건물인 낙고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 진행자님도 한번 방문하셔서 보셨을 텐데 저기 장소가 아주 위치가 도동서원에서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아이들이 선비 체험을 하고 유복도 입고 하는데 주로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저희가 하는 이제 멘트가 있는데 바로 보면은 낙동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쉼 없이 낙동강물처럼 꾸준히 흘러가듯이 모든 공부도 일상도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학교 선생님께서 유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이제 저희 강사들도 같이 기념 촬영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들어가셔서 하시라고 하니까 저희 이제 예절 강사들이 수고하셨으니까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있는데 가장 아이들한테 그날 하루에서 정신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마 유복을 입고 하는 선비 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 저렇게 전체 학생들이 유복을 입으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사진은 이거는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그래서 부자 동행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 여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매년 한 번씩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도동서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대구국제여성회라는 단체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회원으로 몸담고 있는 대구국제여성회는 원래 창립 50주를 맞은 단체입니다. 회원 구성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외국 국적의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은 매월 원래회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교류와 사회 봉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대구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가족이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실까요? 네, 가족들이 이주해 오신 분도 있고 요새는 이제 그 영어 학원 같은 데에서 영어 강사로 혼자서 오신 예, 싱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국장님께서는 이제 대구국제여성회 단체에서 회장님을 2번이나 역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을 2번이나 하시게 된 특별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구국제여성회 회원이 된 지는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 회장을 2번이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제가 회장을 할 때는 부회장을 맡은 아니타라는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제 측 회원 수가 아마 역대 가장 많았고 제일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대구국제여성회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 회장은 제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9월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슬프게도 외국인들의 집회 금지 명령 때문에 한국 측 회원 20명 정도만 참석해서 오프닝 런천을 하게 된 것이 좋은 추억이 아닌 가장 힘들었고 슬픈 추억으로 남습니다. 예, 그 시기에는 저희 모두가 힘든 시기였는데 특히나 외국인 네. 대상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더없이 더 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성 예절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대구국제여성회 활동과 겸하시면서 서로 어떠한 점들이 장점이 되었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전통 인성 예절 교육과 그 국제 여성애가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면이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전통을 서로 존중하고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다른 나라의 문화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꼭 각각의 다른 성격에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이런 공통점을 또 이렇게 집어서 말씀해 네. 주시니까 이게 정말 서로 상생하는 단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원 등 인성 예절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평소 유학 또는 유교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제가 너무 강범위하지만은 제가 네. 생각할 때 유교의 장점은 예의 범절을 솔선수범하고 음. 서로의 위치를 지켜 존중하며 충돌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동서원에서 아까 사진에서 네. 보여주신 그런 체험들을 하고 나면 학생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처음에 학생들은 네. 오면은 그 도동서원의 건물이 주는 그 중압감 때문에 애들이 약간 기가 눌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체험 시작 전에는 예절 체험이라고 하면은 엄청 힘들고 지루할 것이라 옛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막상 체험을 다 하고 난 뒤에 소감 발표를 꼭 묻습니다. 그럴 때 애들은 예절 어렵지 않고 쉬워서 바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또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꼭 한번 해보겠다는 실천 의지를 다지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사진에서 볼 때 떡매치기 뭐 네. 이런 것들은 인기 과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사실 요새는 모든 게 자동화가 돼서 기계로 음식을 다 만들고 떡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직접 그 찹쌀을 고두밥을 쪄서 음. 본인들이 떡매로 쳐서 만들어서 고물까지 묻혀서 먹는 거를 경험해 보는 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새로운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인절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너무 인절미를 좋아해서 그래요? 저희들이 하는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인절미 이렇게 그 같이 협력하시는 강사님들께서 네.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심에도 네. 불구하고 사진상에서 보면 네. 굉장히 행복한 아이들의 네. 모습과 강사님들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인성예절교육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들이 참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장님께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과 또 가장 힘든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한 가지씩만 또 소개 부탁드려 봅니다. 네,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세계문화유산인 도동서원에서 인성예절 체험을 가르치는 일이고 가장 힘든 일 또한 도동서원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세계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대대손손 우리 아이들이 인성예절 체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가야 하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도동서원을 국장님 계실 때 방문을 해서 그 교육 현장이라든가 이걸 또 봤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마룻바닥에 그 대청마루에 그 윤기가 흐르는 걸 보고 얼마나 구석구석 손길이 닿으셨는지 이걸 느낄 수 있었는데 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국장님의 또 우리 세계문화유산, 우리 도동서원을 또 아끼는 마음, 또 인성교육을 또 이어가는 마음을 또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국장님의 인생 철학은 어떤 것일까요? 저의 인생 철학은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늘 강조하는 거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일이 모여서 큰 거를 이루듯이 모든 일이 정성스러워져서 나 자신의 만족도가 높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임기 이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보약을 항상 먹는다. 네. 그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보약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럼 어떤 것을 하셨을 때 가장 보람되시는지 혹시? 저는 제가 이제 하루하루 그 수업을 하고 돌아갈 때 아이들이 그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을 보고 또한 며칠 전에 수업할 때 한 아이가 이랬어요.
선생님 이 생에서 만났으니 다음 생에서도 만나자고. 그래서 저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만큼 이제 그 네. 자기 아이들한테 감동을 줬나 싶었고 네.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 이 친구들이 또 그런 또 감동의 네. 보약을 또 국장님께 드려서 네. 네,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에너지 있게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유학에서의 지금 요거는 잠깐 NG를 제가 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시간이 11분이 남았거든요. 아, 그래서 11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사로운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네네, 괜찮아요. 네. 잠깐 멈췄다가 네, 다시 네네, 할게요. 네네. 이제 국장님께서는 여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은 보약을 드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방송 출연하셨던 임기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약을 드신다라는 표현이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유학교육 저희 이렇게 현장에서 교육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려움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접할 때 힘들어하는 것과 근데 이제 그게 요새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는 것과 그런데 또 막상 하고 나면은 이 예절일 교육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 쉽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그 한 반에 20, 30명 되는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이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명 한 명 다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끝날 때는 완벽히 다들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힘든 일을 이겨내는데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서원이나 향교에서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동서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메이킹을 하시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는지 네. 갑작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도동서원이 자랑하고 싶은 거는 다른 항교나 서원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물리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체험을 서당 체험이 도동서원의 주력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훈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특히 유사님 중에서 한 분이 훈장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일반 강사처럼 뛰어난 거는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그 유사님으로서의 그 무게감이나 이런 주는 게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떡매, 인절미 만들기, 네. 먹는 거 가장 좋아하고 또 저희가 아이들이 요새 이제 커가는 아이들이 조금은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가 차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명상을 통해서 조금 더 나 자신을 다지고 안정시키고 성숙되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명상을 합니다. 한 3분에서 5분. 그동안에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명상에 임하는 태도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은 그때 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네. 중학교 1학년 이러면 사실 저희가 시쳇말로 나라를 지키는 아이들입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교 수업을 할 네.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거나 흐트러지거나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고 제가 조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제가 수업을 맡았을 때는 아이들한테 처음에 한 1, 2분 정도의 약간 기운을 넣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집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소감 발표를 할 때 물으면은
선생님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밀고 당기고 해야지 네. 이 요즘 애들을 잡을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아닌가. 제 아,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예, 저희가 또 예를 가르쳐야 되는 수업이다 네. 보니까 또 이렇게 수업에 또 무게도 좀 있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또 그런 또 방법을 또 우리 국장님께서 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방문했을 때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여느 교실과 다르다. 굉장히 아이들 하나하나 자세도 바르고 눈빛도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국인성예술교육원에서 그렇게 또 유학 관련한 교육으로 우리 4학년, 네. 중학교 1학년 나라를 지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써주고 계시네요. 끝으로 우리 삼국 국장님께서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이제 방송을 준비하시고 이제 시청하시면서 네. 아 내가 여기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뭐 인생 예절과 관련된 덕담 한마디 부탁드려봅니다. 아, 외람되지만은 저는 예절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반드시 사람은 기본 예절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예를 들면은 저희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갈 때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에도 예의 범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아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가까우니까 엄마 말이 정말 옳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는 한국 아이인데도 정말 예의 바른 아이구나. 그래서 나는 니네 나라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그 교수님이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는 우리가 예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 현대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뒤에 있는 사진 배경으로 느껴지는 게 그 저희의 유성만리. 네. 지금 저 유복을 입은 하나하나의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꼭 저희들의 미래가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예를 지켜가는 큰 기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우리 오늘은 류경희 대외협력국장님을 모시고 함께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요. 함께 활동하고 계신 대구국제여성회에 관련한 이야기를 또 주도의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임진선이었습니다.